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롤모델이 MB인가 봐요. 아니 제 생각에 MB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8시까지 그 투표장 앞에 줄만 딱 서면 그럼 그때 줄만 서 있어도 줄만 되나요? 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8시 누가 전까지 대신 줄 줄만 서주면 안 서도. 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좀 줄 서 있으려고. 아, 무슨 맛집 대기줄도 아니고. 네, 번호표 뽑고 내가 줄 대신 서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여하튼 여러분들 방금 말씀 들으셨죠? 지금 직장에서 몰래 이렇게 조바심 초조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많은 비강남권 우리 청년 중년 여러분 8시까지 터치다운만 하면 된답니다. 줄 서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서두르시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태탕집 가지고 말들이 많네요. 주호영. 생태탕집 인터뷰한 김어준 선거법 위반 검토해야라고. 이기면 쟤들 진짜 식칼 들고 달려들 겁니다. 이게 그냥 말 위협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 세상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손보려고 달려들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로 입장을 냈어요. 김어준 생태탕 인터뷰의 격분 선전 선동용 막장 방송이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 김어준 뉴스공장 이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김어준 그 진행자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쪽 후보들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의 반론은 언제든지 우리가 열어놓고 반론하겠다고 하면 항상 듣겠다. 지금 그쪽에서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인터뷰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지들이 인터뷰 안 해줬으면서. 대변인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오늘 뉴스공장이랑 했는데 네. 마찬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했더니 김어준 씨가 너희들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했는데 니들이 응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인터뷰한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반론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증인들의 입도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시행정을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끔찍합니다. 귀족이고 국민들은 천민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남 비강남. 네. 네. 논리적 일관성이 있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JK 김동욱 씨가 저는 이분 노래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국임당 대변인이 되고 싶은. 근데 이분은 원래 나머지. 옛날부터 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올려서. 여하튼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또 기사가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뭐 이 언론들의 기득권 언론들의 김어준 때리기.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때리는 거죠. 반박할 논리와 증거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 메시지가 맞는 말이고 그거를 괜히 반박해서 뭐 고소하고 이랬다가 본인들이 오히려 무고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메신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굉장히 저열하고 비열한 조폭들이나 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네. 조폭 단체 있으면 네. 명예훼손으로 거둬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곽상도가 누구죠? 그 문재인 대통령 가족 전문 흥신소. 전문 이렇게 네. 스토커. 대구 쪽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보세요. 오늘은 2021년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습니다. 헐? 그럼 이 사람 송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구 국회의원인데? 집은 있을 수 있는데 주소지는 대구 국회의원이면 네. 대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거 오늘 올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확인해서 곽상도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레기들은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안 써.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6시간 전에 올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91명밖에 안 봤어.
반응을 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극단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사찰적인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폭로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나 본데 여하튼 간에 네. 서울에서 투표했네 이 사람은. 이래도 되나? 대구 네. 시민들은 진짜 마음씨 되게 좋다. 그러니까. 오죽 대구 시민들이 만만하면 그냥 막대기 지팡이라도 찍어주니까 꽂아놓으면 그냥 자기는 서울 시민이야. 근데 선거 때만 가서 인사하고 다니고 또 배지 따가지고 오는 거야. 아, 이거 되게 대구 편리하네. 시민들은 이거는 그 자기의 지역구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닌가요? 개돼지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네.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대구 지역 총독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올라오는구나. 이거 되게 편리하게 국회의원 하네. 야, 야, 되게 편리하다 이거. 나는 여태까지 국회의원 하면 그 지역구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주호영 반포에서 투표했냐고. 그럼 주호영은 진짜 반포에서 했겠네. 주호영이 투표하러 갔으면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되게 골 때린다. 자, 저희가 모두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20대를 갈라치기 하려고 국임당이 애를 썼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이런 삐라가, 송파 쪽이네요. 역시, 강남 3구 쪽에 대거 뿌려졌나봐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박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20대에게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라고 20대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준 거야. 근데 마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 역사 사회적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젊은이들을 꾸짖으면서 니네 개도국에 가봐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싹 입 닫고 박영선 후보의 하지 않은 말 20대가 한 말을 전한 그 내용을 마치 박영선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삐라가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를 비롯한 강남 3구 지역에. 요거는 CCTV에 다 찍혀 있을 테니까요.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에서 요거는 선거 이후라도 수사를 의뢰하면 요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를 카피했고 복사 상태가 요게 조금 가정용 복사기로 한 것 같아요. 뭐 별로 큰 단서는 없습니다만 CCTV로 찍혀 있을 테니까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웃기는 뉴스는 또 이준석이 껴야죠. 아,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이 노회찬 버스 탑승한 거 박영선 후보가 6411번 탑승한 거 보고 정의당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버스 타면 안 됩니까? 노회찬 정신을 기리면 안 됩니까? 노회찬은 정의당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노회찬 의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요? 국임당의 오세훈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회찬 돈 받고 죽었다. 정의당은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반발했었고 오세훈이 노회찬 되게 많이 명예를 짓밟았죠. 돈 받고 스스로 죽었다. 정의당의 일배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는 사실은 국임당이죠. 근데 국임당에서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니까 정의당에 대한 2차 가해다? 1차 가해는 니네가 전문이잖아. 이거는 오히려 노회찬을 추앙하고 이거는 노회찬의 정신이 남아있는 어딘가에 정의당에 대한 우정의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신문인데? 네, 노회찬 따라하기로 민낯 감춰지다. 정의당 왜 이렇게 까칠하지? 응? 뭐 류호정 의원도 뭐를 하나 내긴 했던 것 같은데. 류호정도 뭐라고 냈나요? 네. 요거는요? 네. 노회찬의 적은 보수 정당이 아닌 부패한 기득권이다. 국임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좀 겨냥해서 말을 했죠.
그걸 또 조선일보가 바로 실어주고요. 정의당이 상당히 삐딱하게 나오는군요. 노회찬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의당은 노무현 안 따라했나? 정의당이야말로 노무현 따라쟁이 대표 선수들이에요. 몇 개만 골라봤는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정의당은 사람 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노무현을 이어갑니다. 유성갑 후보. 정의당이야말로 사실은 노무현 마케팅의 대가 선수들이 많이 계시죠. 노무현과 노회찬의 만남, 책임지는 진보. 민주당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의당한테 노무현 마케팅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과 신념을 따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당을 달리하더라도 그럼 권장할 만한 일이죠. 하물며 이랬던 정의당이 우리 노회찬 정치인을 되살리기 위해서 6411번에 민주당의 박영수 후보가 탔어. 그러면 고맙다. 우리 노회찬 정치인을 함께 해줘서 라고 말을 못할 망정 마치 이준석한테는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민낯 감축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하다. 결국은 그런 소위 말하면 지나친 융통성 부족이 이준석 같은 아이한테 정의당이 사실상 능욕당하고 있는 거거든. 놀림감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세훈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오세훈 거짓말 또 추가로 나왔는데요. 박영선, 전광훈 태극기 집회와 함께하냐라고 했더니 오세훈 답변이 태극기 집회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합니다.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오세훈이 그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한 거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한 거예요. 한 번. 그죠? 네. 요게 중요합니다. 박영선이 전광훈과 한패 아니냐?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한 번 나갔다. 요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시장이라고 한 사람의 정치적인 정체성과 특히 태극기 모독 부대는 과거에 우리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4차 팬데믹을 유발시킨 매우 중요한 반사회적, 반공동체적인 행각을 벌인 집단이잖아. 근데 그 집단과 함께 그 불법 행위에 가담을 한 정황이 발견이 됐잖아. 너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을 밝히고 계속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 한 번 나갔다고 했잖아. 근데 결국은 한 번입니까? 자, 옷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집회인데 옷이 자켓이죠? 네. 한 번 나간 거야. 또 집회인데 이번에는 패딩이네요. 빨간 패딩이죠? 네. 2번 나갔네. 근데 요 날은 검은색 와이셔츠네. 최소한 3번 나간 게 사진으로 체증이 돼요. 응? 전반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최소한 한 번 나갔다고 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친구 간의 대화도 상종도 못할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 친구할 수 있어요? 친구도 못해. 친구 못하죠. 친구도 못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시켜?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력도 안 좋고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 최악의 친구입니다. 친구 못하죠. 야, 우리 내일 등산 가자. 여기서 8시에 여기서 만나. 근데 안 나와. 야, 너 왜 안 나와? 언제 가자고 그랬어? 그거 다음 주 10시 아니었어? 그리고 아니야, 내가 아침 8시에 갔던데 없던데? 그러고 거짓말 치고 막 8시라고 하지 않았어? 갔다 왔어. 막 역적 내고. 이런 애랑 같이 등산도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주장을 지켜? 야, 최소한 3번 나왔죠. 근데 더 심한 거는 요겁니다. 당내 경선할 때 나경원이랑 한 말이에요. 저도 광화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함께 했습니다. 얘는 그냥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팩트에 대한 관심도, 팩트를 내가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하는 최소한 의지도 없는 거야. 만약에 왜 매번 나갔다는 거잖아. 그럼 몇 번 나갔는지 상상을 못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집회가 그동안. 그죠? 네. 나중에 너 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면서 왜 박영선 후보랑 토론할 땐 한 번이라고 그랬어. 그럼 분명히 이럴 거야. 한 번도 나갔다고 한 말이야. 한 번 나갔다고 했잖아 그때. 나머지 말이 빠진 거야. 아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아우 진짜 태어나서 정말 파이시티 자기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항이 아니래. 근데 자기 인허가 해주잖아. 분명히 파이시티 자기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인허가 하는 모습이 보이죠? 약간 그 롤모델이 MB인가 봐요. 아니 제 생각에 MB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MB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네. 생생하게 기자로서. 근데 MB 때는 나경원이라든가 그 뭐 이를테면 그 주변에 거짓말을 대행해주는 거짓말 아이들이 있었어요. 응? 그 이명박은 자기가 이렇게 한 말을 완전히 막 그 앞에서 면전에서 뒤집고 그런 것보다는 이명박이 애매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해석해주고 거짓말을 수습해주는 말 마사지해주는 이 전문 거짓부렁이 그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나경 같은 사람이. 근데 이렇게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1인 2역으로 거짓말하고 덮고. 파이시티가 본인이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은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럼요. 그러면 이 파이시티가 보통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2조 4천짜리고 네.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것도 본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거짓말을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네.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이거는 몇 개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광화문 전반스락 여러 번 나간 거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처리 대상으로서 저희가 계속 추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선거 결과도 뭐 좋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뭐 된다고 해도 1년 뒤에 또 나오긴 힘들겠네요. 절대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지금 아직 남았으니까요. 뽕을 뽑아야 됩니다. 투표하시고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4시 현재 지금 강남 지금 이제 4시 40분 정도 돼가고 있으니까 강남은 아까 52%. 네. 지금 강남 3구는 50%가 다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49%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 3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저 핸드폰 들고 지금 나가세요. 핸드폰 들고 이번에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 돼요. 자기 선거구 안으로만 가야 됩니다. 거주지 안으로. 네. 빨리 좀 이동 좀 해주세요. 자, 전반스의 대표적인 전반스와 관련된 거짓말. 정말 오세훈이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짓말의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거짓말 하더라도 오세훈을 지지하겠다 라고 하는 20대 몇 명이 있어요.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청년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뽑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대표적으로 두 친구를 저희가 추적을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일까? 이 친구들은 20대가 상당히 중요한 투표 변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20대가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삐라 같은 거 막 뿌리고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뭔가 20대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세장에서.
이번 유세에서 가장 기사 많이 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이 친구. 어, 청년 표심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는 오세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건 뭔 막장 드라마 같은 누군가 얘기예요. 봤더니 요 친구인데 네. 자기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의 아들이다. 라며 이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버지는 신발을 투척한 이후 9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장이라도 좋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팩트 체킹을 좀 해볼게요.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이 현재 9개월 동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가 확인해 봤어요. 네. 이 정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대통령한테 신발 던져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영장은 쳤습니다만 불구속으로 떨어졌고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자체가 아버지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저렇게 했으면 나쁜 거고 모르면 한심한 건데 아버지가 신발 던져 현행범 체포해서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하는 논리잖아.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폭행 혐의로. 이렇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친구니까 거짓말을 하는 동료 거짓말장이 오세훈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도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정창옥의 아들 정우혁은 뭐 하는 사람인가? 청년을 대표해서 오 후보를 지지한대. 청년을 마음대로 대표합니까? 전 그런데 중년을 대표해서 박영수 후보를 지지하면 모든 중년이 다 지지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하튼 마음대로 청년을 대표하는데. 그리고 정우혁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앞서서 잠시 그렇게 신발 열사라고 불리는 정창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바로 이 신발을 던졌던 그 정창옥은 여고생 성폭행범입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보면 연극 배우인가 봐요. 정창옥 씨가. 당시에 여고 1년생 16살 먹은 여고 1년생을 여관으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 정도면 아직까지 감옥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고1짜리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후에 실제로 자기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시인하고 있어요.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당시에 1심에서 징역형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게 대한민국 이른바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하는 행보입니다. 그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아들. 단원구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왔어요. 정우혁. 이 친구가 지금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요 거짓말장이라도 좋다라고 오세훈을 지지한다라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신발 열사라고 이야기한 그 20대 스피커가 바로 이 친구의 우리공화당 공천까지 받았던 정치인입니다. 20대 정치인. 근데 마치 그냥 일반 시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인터뷰한 거예요. 신분을 세탁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아버지가 20대 마치 열사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신발을 던져가지고 뭐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문제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단원 안산 단원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서 아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탐욕 때문에 안산에 세월호 추모 시설이 확정됐다며 아버지와 함께 세월호 추모를 완강하게 추모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분노 폭발 20대 청년 오세훈 거짓말해도 돼. 이런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이런 머니투데이 같은 기사는 다 쓰레기인 거죠. 아무나 국민을 대표하는 인터뷰를 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반대하는 우리 공화당 정치인의 발언인 거죠. 20대 청년의 발언인 게 아닌 게 20대 청년의 발언이 아니라 어제 김남국 의원 나왔잖아요. 30대죠. 네. 30대 청년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나온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사기죠, 사기. 기사가 아니라. 하나 더 볼까요? 김남국 의원 40대예요. 미안합니다. 나 너무 젊어 보여서. 그랬구나. 자, 이 또 하나의 20대 많이 인용됐던 20대 스피커 요 친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자기가 무슨 일반 20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세훈을 지지하는 그런 것처럼 언론은 죄다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돈 내고 수강해서 이른바 뭐 옛날로 따지면 민주당의 무슨 뭐 정치대학 뭐 이런 코스를 다녔고 조선일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정치대학을 다니고 조선일보에서 인턴 기자 하다 떨어진 조선일보의 기레기 조선일보의 기자 미수된 기자 미수 조선일보 인턴 기자. 인턴 기자로서 청와대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네. 그냥 그냥 수구 성향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의 네. 20대 친구인데 마치 일반 20대인 것처럼 확실히 다르잖아요. 자세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 다소곳한 앞에 손하고 있는데 자기만 딱 옆구리에 딱. 약간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시험 다시 보면 붙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것도 혹시 그럴까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다. 자, 부산 선거 좀 중요한 거 정리하고 우리 또 박지 씨 YTN 레디오 생방송 개표 생방송으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제일 웃기는 뉴스는 이었던 것 같아요. 박영준. 여당 지지는 실정과 성추행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는 성추행도 아니고 강간 뭐 그럼 본인을 지지하면 가짜 미투 교사를 지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짜 미투 강간 후 낙태 그 사찰 민간인 사찰을 지지하는 거고 사찰과 가짜 미투를 지지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동산 지지하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참 너무 뻔뻔해요. 네. 지금 사찰 관련해서 맹세코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며칠 된 기사인데 그 개선사항에서 보고를 같이 받았던 임태희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 시인했어요. 자기는 사찰 보고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개선사항에서 다 봤을 것이다. 박형준 너도 봤잖아 임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정보기관장이나 국정원 윗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첩보로도 그런 거 생산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했다. 사실은 그때 야단쳤어야 했다. 라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태희라고 하는 사람 저도 과거에 양반 장관 시절부터 쭉 취재를 했었는데 그나마 박형준 류의 인간보다는 양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반성하잖아.
했어야 안 됐었다. 첩보로도 생산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보기관에서 했고 국정원에서 그거를 사실 야단쳤어야 됐는데 못했다. I'm sorry. 뒤늦게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고 더 큰 잘못과 더 큰 거짓을 반복하는 것. 그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저희가 지금 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일러 바쳐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박형준.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아니, 뭐 일본 뭐 동경 도쿄나 오사카 뭐 시장 선거 나가나? 응? 이거는 일본에서도 안 먹힐 텐데? 응? 아, 진짜 한심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일본 상황은 성화봉송이 후쿠시마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반핵 운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반대 여론이 높고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오사카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만 동경보다 더 많아졌어요. 800명이 넘어서 의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금 일본이 난리 쑥대밭입니다만 여전히 일본은 박형준, 이명박, 류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한국이 지향해야 될 본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뭐 언론 관련해서 준비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선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정보들만 취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관위 4시 투표율 저희가 확인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지금 안 하신 분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3시간이나 남아 있어요. 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투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부산을 확인을 안 드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부산은 서울보다는 낮습니다. 4시 현재 42% 좀 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 따른 지자체에 따른 투표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장, 사하 이쪽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그죠? 동구, 영도 이런 데가 높네요. 42.4%.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16시 4시까지 보면은 47%. 근데 47%가 살짝 넘는데 강남 3구는 보십시오. 서초구 52%, 강남 송파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울 평균보다 2 내지 3% 가량 높습니다. 자, 지금 5시인데요. 5시 투표 상황까지 나왔으면 공유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조금 전에 4시 현재 47.4였는데요. 5시 때 49.7이니까 2.3%포인트 정도 올라갔네요. 이 추세로라면은 앞으로 3시간 동안 57, 58?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5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강남 3구. 전체적으로 지금 49인데 강남 3구는 서초 54, 55 정도 되네요. 마이 갓. 강남 52, 송파 52, 강동까지 모두 다 50%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그런 거 하면 여전히 지금 44%, 금천구,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구의 경우는. 금천, 관악, 중랑 네. 이쪽이 좀 투표율이 낮은데 네. 지금 이제 5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퇴근하시고 꼭 가셔서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역대 선거 서초, 강남, 송파에서 얻은 추가적인 득표가 다른 지역, 이른바 오세훈식으로 말하면 비강남권에서 잃은 표를 다 상쇄해 줬어요.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 강남 3구에서 이번에도 현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오세훈의 당선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5시 현재 투표율로 봤을 때 강남 3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지어 이렇게 금천구와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10.7%포인트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투표수도 10만 표 정도, 투표수도 10만 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역대 선거에서 강남 3구에서 추가적 득표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가 비강남권에서 잃은 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투표율과 지역적 분포를 봤을 때는 특단의 다른 지역에서 만회하는 투표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투표율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은 3시간 동안에 마지막 스파트를 촛불 시민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개혁이 후퇴하지 않고 미진하지만 다시 가속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투표 행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